우리가 바르는 바세린은 잔주름이나 노화 억제 목적으로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다만 바세린 성분표 보면요, 이가 됐거든요. 바르면 안 돼요. 같은 성분이라고 해서 절대 효과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성분의 바세린 원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원장님 피부를 보면은 주름이 적어 보이거든요. 평소 어떤 관리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대체로 관리받고 싶으면 언제든 저수스로 레이저라든지 시술이라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안전하게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다만 지인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추천을 드리죠.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시술을 받으러 막 매주 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아야 막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시술을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알려주는 편이죠. 요즘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빠질 수 없는 홈케어 제품이 바세린이거든요. 사실 바세린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가 거의 제일 먼저 촬영을 했고, 그때 바세린이 좀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바세린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홈케어의 필수템으로 자리잡게 된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가격,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다. 편의점에도 있어요. 심지어 바세린은 편의점에도 작은 통으로 해가지고 다 팔기 때문에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진짜 급하면은 동남아 편의점 가면은 바세린은 무조건 있어요. 접근성이 진짜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쉽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성. 사실 누가 써도 괜찮거든요. 물론 쓰면 안 되는 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절기 때는 누가 써도 안전하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바세린이 되게 좋은 제품이고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바세린 발랐는데 효과를 못 봤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세린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두 번째는 바세린만으로 안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바세린이 우리 피부에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 먼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요, 성분이 광유라고 해요. 광유가 뭐냐면은 석유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석유에서부터 추출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석유 찌꺼기니까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발암물질 아니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정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석유에 안 좋은 찌꺼기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거 바르면은 진짜 피부 나빠지고 다 깨지는 건데, 요즘에 이제 제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바세린들은 그럴 일이 아예 없어요. 완전히 순수하게 정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표현할 때 외국 애들은 화이트 젤리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제품들은 예전에 옐로우 젤리가 있어요. 요거는 찌꺼기가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오일이거든요. 화장품을 나눌 때 물의 비율과 기름의 비율을 나눠가지고 화장품을 정해요. 그래서 물의 비율이 높으면은 토너, 그리고 여기쯤에 있는 건 로션, 그리고 여기쯤에 있는 건 크림, 그리고 여기 끝단에 있는 게 우리가 바르는 오일이잖아요. 이 오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요,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피부 위에 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습제를 두 가지로 나눌 때 수분제하고 밀폐제로 나눠요. 물을 피부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수분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르는 로션이나 크림들, 이런 것들이 수분제 성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을 끌어당겨서 내 피부에 수분을 공급을 해줘요. 하지만 환절기가 되면은 피부가 깨집니다. 크랙이 생겨요. 그러면은 들어갔던 수분들이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해주는 게 밀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는 바세린은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밀폐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계절 변화, 온도 변화, 습도 변화 때문에 피부가 많이 약해지는데, 그거에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피부 장벽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세린을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 잘못 쓴 경우. 잘못 쓴 경우 뭐냐면요, 피지가 많은 사람한테 쓰게 되면요 더 안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얼굴이 있으면은 여기 피지가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은 얼굴에 이미 기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위에다 기름을 한 번 떡칠을 해요. 그러면 기름이 너무 과해지는 거예요. 모공이 있는데 여기에 피지샘이 있고 여기서 피지를 내뿜잖아요. 얘가 갇혀요. 피지가 갇히면서 모공이 넓어지고 트러블이 더 생기고, 이런 분들은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여름철에 피지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여름철에 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뒤집어지고 피부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사용법이에요. 이렇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써도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효과를 못 얻냐면은 단독으로 써서 그래요. 사실 단독으로 써도 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TW 해가지고요, 경피를 통해서 수분이 얼마나 잃는지, 그래서 우리의 피부 장벽을 강한지 안 강한지를 테스트해주는 일종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얘가 증가한다, 그럼 피부 장벽이 깨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발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피부 장벽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수분이 가득해지고 주름도 펴져요. 수분이 없으면 딱 이렇게 막 쩍쩍 갈라지잖아. 이렇게 물 채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수분이 없으면은 쩍쩍 갈라져 있어서 주름이 보이다가 수분이 채워지면서 그 주름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단독으로 발라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까지 쩍쩍 갈라진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고, 어느 정도 얘가 평행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때는 단독으로 발라도 효과는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보존해주는 정도. 그래서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추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첨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를 볼 수 있죠. 추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티놀. 흔히 우리가 비타민 A 크림이라고 하죠. 요거가 주름에 효과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레티놀 성분이 주름에 효과적인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 거예요. 근데 레티놀 자체가 피부 자극도 좀 있고 피부 각질을 둔화시켜서 탈락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밀폐제 있잖아요. 밀폐제와 같이 발랐을 때 이 성분들이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사실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레티놀을 먼저 위에 바르고 그 위에다가 바세린을 발라주면은 피부 장벽이 탈락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걸 막아줄 뿐더러 잔주름이나 피부의 노화 억제, 활력을 돋아주는 목적으로서 되게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대신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레티놀도 있고 레티날 그리고 트레티노인,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쓰는 분들은 레티놀을 쓰는 게 무조건 좋고, 이것도 뭐 1에서 한 5% 정도 있을 거예요. 낮은 농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올려가는 게 좋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강한 효과를 가끔씩 원한다 그러면 가끔씩 레티나를 쓰는 정도. 트레티노인 같은 건 의약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단계로서는 쓰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 레티날 정도까지만 화장품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원하는 분은 요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끔씩 섞어 쓰는 거죠. 그러면은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 대신 피부가 빨개지거나 따갑거나 가렵다, 이거는 당장 중단해야 되는 신호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피부 자극이 있으면은 중단해야 된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거, 비타민 C죠 바로.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자연 흡수가 돼요. 근데 피부 장벽이 이렇게 조금씩 열려 있어요. 여기가 피부층이라고 하면요, 비타민 C의 크기는 예를 들면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안 들어가죠. 여기 있어야지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기도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미로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사실 그래서 분자량이 작다고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위에 막이 있다면요,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침투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의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햇빛이에요. 근데 햇빛으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은 걸 비타민 C가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성분들이 침투가 좀 더 잘 되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들어가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비타민 C도 보통 2가지가 있는데 유도체가 있고 비타민 C 자체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유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안전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오래 쓸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정도인데 흡수율은 좀 떨어져요. 근데 자체로 있는 원료 같은 경우에는 산패가 되게 쉽습니다.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산도가 있기 때문에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유도체 낮은 농도로 쓰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농도를 늘려보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얘도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갑거나 가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안 쓰는 게 좋고요. 환절기 때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안 좋은 거 알잖아요 사실. 그때는 자극도가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환절기 때 뭐가 망가져요? 피부 수분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은 저분자가 있고 고분자가 있는데 보통 고분자는 우리가 물광 주사, 필러 같은 거 할 때 그때 많이 들어가고, 보통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들은 저분자 히알루론산이에요. 그 이유는 또 왜 그러냐면은 고분자는 절대 침투가 안 돼요. 백날 발라봐야 피부에서 막만 씌워지기 때문에 침투가 아예 안 되고, 저분자 히알루론산 그래도 조금씩은 침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비타민 A처럼 피부 분화를 촉진을 시켜요. 피부 장벽을
혈록을 재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절기 때 원하는 수분 공급, 그래서 수분 공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로서 우리가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쓰게 되면 좀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항염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염 효과가 있어가지고 피부가 환절기 때 뒤집어졌을 때 염증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비타민C랑 비슷해요. 그냥 발랐을 때는 흡수가 어느 정도 되지만 많이는 안 돼요. 근데 바세린과 함께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같이 쓰면은 당연히 침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자 히알루론산만 있는 화장품은 또 드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분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경우에는 중단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저분자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는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MN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트렌드인데 몸의 세포가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해서 몸 전체 혈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수로 필요해요. 얘는 몸에 없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가 매년 조금씩 잃습니다. 특히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NMN이 필요한데, 이 NMN의 장점은 뭐냐면 얘는 분자량이 작아요. 그래서 자연 침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침투할 수 있게 이런 성분들을 발라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밀폐제를 덮어주면은 얘도 들어갑니다. 대신 얘는 주의점이 조금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피부가 약해졌을 때 바르면은 따가울 수 있어요. 약간 자극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자극도는 일시적인 거고 대부분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안전하지 않아서 따가운 게 아니고, 성분 자체의 물질의 특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따가울 수 있는 거라서 얘는 따갑더라도 발라주면 도움이 됩니다. 대신 NMN 할 때 주의한 건 뭐냐면은 가끔 NAD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얘가 우리가 필요한 건데 얘는 안전성이 낮고 보관도 오래 안 돼요. 실제로 이거 화장품에 담겨져 있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분자량도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약해가지고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NMN이 NAD 유도체이기 때문에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NMN이 들어간 걸 써야 되고, 이것도 농도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0.1%짜리도 있고요, 15%짜리도 있고 농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NMN 양은 피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0mg 정도가 하루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많은 양을 들어가려면은 농도가 낮은 걸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얘는 고농도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특히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면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아직 NAD 플러스를 많이 안 잃었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 적게 써도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미 NAD 플러스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당연한 건데 농도 따라서 아마 비싸질 거예요. NMN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게 싼 성분은 아니에요. 최근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상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너무 비싸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농도를 좀 조절을 해보면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MN 화장품을 바르게 될 경우에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슬로우 에이징이잖아요. 우리가 홈케어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화장품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NMN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피부 장벽이 깨진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아토피, 건선, 이때는 사실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피부 자극이 너무 세가지고 웬만한 거 다 못 쓰는데, 이런 피부에 생각보다 NMN 효과가 좋습니다. 재생을 많이 시켜줘서 염증을 많이 가라앉혀주고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쓰시면 효과가 되게 좋게 받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주사 피부에 있는 경우 피지 분비량이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바세린 쓰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피지 분비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써야 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게 어떤 바세린을 써야 할까요? 였어요. 바세린 종류가 색깔별로 되게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파란 통, 그냥 원조, 굳이 다른 거 섞은 거 쓰지 마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피부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우리가 바세린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다른 게 안 섞여 있고 그냥 미네랄 오일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른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립 제품을 제외하고 얼굴에 쓰는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파란 통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효과가 있으면은 그 원하는 효과가 있는 거를 더해서 쓰라고 해요. 그래야지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세린이 싸잖아요. 싸면은 비싼 원료로 넣기가 어려워요.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못 얻을 수도 있고, 거기에 첨가되는 다른 성분의 질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이 앞서 설명해준 다른 제품들과 사용할 때 다른 제품을 먼저 바른 후 그 위에 덧바르면 되나요? 아니면 섞어서 발라야 하나요? 저는 섞어 쓰는 거는 비추예요. 왜 그러냐면 섞어 쓰면 편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름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기름 막을 씌우는 거잖아요. 막은
것처럼 떠 있어요, 피부에. 그러면은 여기에 성분들이 박혀 있게 되면은 얘는 다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분들은 미리 발라놓고 그 위에 바세린 발라야지 안쪽으로 들어간다. 바세린 같은 경우는 순수 오일이고 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따로 발라놓고 그 위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그거 몇 초 안 걸려요. 그럼 이렇게 바세린을 바를 때 선크림 바르기 전에 바르는 게 좋을까요? 바른 후에 바르는 게 좋을까요? 그냥 선크림과는 보통 못 발라요, 같이. 왜냐면 바세린 기름이 너무 세가지고 바세린 바르고 선크림 바르면요 절대 안 발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레티놀 같은 성분도 저녁에밖에 못 바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쓰세요, 선크림 안 발라도 될 때. 바르고 난 뒤에 따로 씻어내야 되나요? 아니요, 바세린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오일이기 때문에 굳이 안 씻어내도 되고요. 어차피 아침 정도 되면은 대부분 좀 없어질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침에까지 갔는데 바세린이 남아있다, 그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진 마시고 적당하게 펴가지고 그냥 얼굴에 약간 기름기가 살짝 흐르는 정도까지만 발라주면은 잘 발립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주는 게 좋아요. 오늘은 5년 전부터 강조를 했던 바세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바세린과 같이 합쳤을 때 우리가 원하는 홈케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바세린과 함께 우리의 노화를 막고 싶은 분들이 있다, 요즘 환절기가 됐기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걸 막으면서 더 좋아지게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